네, 창업자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 5번째 시간입니다. 창업지원사업 사업비 비목별 사용 기준 중에 외주 용역비나 광고 선전비, 이런 외부의 용역을 주는 사업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주 용역비의 사용 용도는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또는 사업별로 시장조사 및 연구 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업별 세부관리 기준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 맡겨서 시제품을 제작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외부 기업은 제작 경험,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약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제공해야 되는지 계약 조건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비 집행에게 불인정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작 경험이, 그 위탁업체는 당연히 제작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으로 확인을 하게 되느냐? 그럼 일단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에 이런 업종, 우리가 위탁하는 업종이 있는 그런 걸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여야만 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기업일을 기준으로 한 1년 이상은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물론 사업별 세부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 1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업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업무를 맡기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이제 제작 경험이 확인되지 않으면 뭐 그때는 무조건 못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나 팜플렛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경력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경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는 업체랑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그 계약 체결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그 산출될 결과물이 있겠죠. 외주 용역의 결과로서 산출될 결과물이 어떤 구성과 기능, 성능을 가지고 납품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한 과업 지시서 또는 제작 지시서 또는 설계 도면 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납품이 되고 그러한 구성과 기능, 성능 등을 원활하게 이게 수행하고 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그 창업기업이 확인하였다는 검수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때 보통 증빙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서 외부에 맡기려니 당연히 경험이 많은 업체한테 맡겨야 되고 그 경험이 많은지 경험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빙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맡기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우리 구상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기능과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지를 과업지시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실제로 업체가 납품한 결과물은 그런 과업지시에 지시된 내용대로 과업지시에 지시된 내용대로 이 기능과 성능과 구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납품이 되었으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외주 용역과 관련된 거 다 이 구조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거래 흐름에서 좀 이상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계상 및 집행 기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외주 용역 중에 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외주 선정된 업체가 다시 이걸 재하청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재하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안 돼요. 이거는 그 계약 조건 위배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대금 사업비가 환수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은 외주 용역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재하청은 불가하다라는 부분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 발급이 안 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면 수행하면서 하는 프로페셔널한 업체와 거래를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개인은 아무래도 본인이 그걸 업으로 주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개인과의 거래를 하지 말고 실제로 그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개인을 거래를 하시는 게 일단 제작 경험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거래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또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안 되고요. 창업자나 창업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창업자는 1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과는 거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약 조건은 항상 구체화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은 구두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서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습관적으로 서면으로 계약이 변경되면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은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의 일시납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금은 선금 지급 시 5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반드시 이행보증 증권을 끊도록 하고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500만 원 이하의 선금이 나갈 때는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은 선급금은 총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제품의 시금형 제작은 가능한데 이제 양산 목적은 금형 제작비는 집행이 불가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부분 유의해 주십시오. 사업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별 세부관리 기준에 따라서 선급금은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의 외주 및 이나 1년 미만의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재직했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를 중개하는 중개 서비스를 통한 사업비도 집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부분이죠.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계약 업체가 이제 크몽이나 위시캐시 되는데 이 업체들이 또 다시 재하청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재하청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비 기준에 따른 부분하고 이 크몽이나 위시캐스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개발자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량을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고려한 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규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중개 서비스 시장이 되게 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 사업에서도 좀 창업기업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광고 선전비인데요. 광고 선전비도 이것도 보통 광고 영상,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용역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외주 용역비하고 광고 선전비를 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주 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작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조건은 구체적인지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광고 선점에서는 홈페이지나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구축이 된 것들은 항상 관련 URL을 제시해서 정상적인 구독 여부, 또 어플리케이션은 온라인 스토어의 등록 여부 등을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이 구독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용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불인정되는 사례가 꽤 많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는 거래가 불가하고 재하청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기업 간 거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창업자가 재직했던 그 기업과 거래 안 되고,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 성금 지출할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버 임차나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 이게 선불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이제 그 입점 기간이나 광고 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사업의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만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제품이 아닌 이제 홍보성 기념품. 그러니까 뭐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뭐 부채나 화장품이나 또는 뭐 기프트콘이나 상품권 등을 사서 제공을 한다. 물론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의 목적으로 홍보품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업비에서는 이 부분까지 인정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업비에서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기프트콘 상품권을 구입하는 건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종종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용역 수행 업체가 제작 경험이나 경력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설업체이고 또는 업종이 연관성이 부족하고 뭐 이런 업체일 경우, 그 다음에 계약업체가 하청을 진행을 해서 실제 공급한 업체가 다른 업체, 계약한 업체랑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성금 지급할 때 증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종료 정상 과정에서 이제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스토어에 미등록, 뭐 이런 정상적인 구동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홍보용 기념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웹포스팅이나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이런 것들이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 또는 협약 종료시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납품이 끝나야 되죠.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납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요. 물론 납품이 되면 이제 협약 종료 15일 이내까지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납품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고, 그 납품된 시점에 대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이런 걸로 이제 납품 시점을 확인하게 되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상 광고는 보통 선불 충전이라고 하는데, 선불로 충전을 하면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이제 다 소진하셔야 되는데, 미소진된 금액이 있으면 미소진된 금액은 불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빙 자료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계약 금액과 세금계산상 청구액이 틀려요. 계약은 500만 원 했는데 청구는 300만 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1000만 원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약과 다르게 청구가 된다. 또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연락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창업자 친족, 그리고 창업자와 고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그러니까 어떤 그 창업기업의 관련자들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거래는 약간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쓰지 않고 그러면 내 돈으로 뭐 일을 맡기면 안 되겠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왜 안 되냐?
이 정부자금이고, 정부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신뢰성과 더불어서 그 외형적으로도 어떤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업체와 이제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상당히 외관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도 동일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간 거래도 왜 안 되냐 하면 좀 뭐 과도한 제재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 간의 거래가 어떤 거래 외관상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도록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규정상으로 그런 걸 제한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사업비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